매일 아침 첫 커피부터 찾으시죠. 잠을 깨우려고요. 그런데 그 커피가 오히려 여러분을 제대로 깨우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요. 커피는 몸에서 물을 더 짜내는 이뇨제이고 밤새 비어있던 위에 위산을 왈칵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 첫 커피에 속이 쓰리고 손이 떨리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의 신경과학자 앤드루 휴버먼 교수는 눈을 뜨고 90분에서 120분은 지난 뒤에 커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천연각성제, 코르티솔이 제 할 일을 다 하고 내려온 다음에 마셔야 효과를 제대로 뽑기 때문이죠. 그럼 그 전에는 뭘 마셔야 할까요? 답은 커피보다 훨씬 값싸고 우리 몸이 밤새 애타게 기다려온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정확한 타이밍은 영상 마지막에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몸속 원리로 낱낱이 풀어드릴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함께 들여다볼 물건은 사실 여러분 손에 매일 아침 들려있는 아주 흔한 것입니다. 물 한 잔.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 그 한 잔을 오늘은 과학자처럼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물이 첫 번째여야 하는가? 이 질문 하나를 저는 오늘 5번 넘게 파고들 겁니다. 한 번 대답할 때마다 더 깊은 질문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그 한 잔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특별한 물건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물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면 먼저 여러분이 곤히 잠든 그 8시간 동안 몸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이렇게 생각하시죠. 스위치를 딱 끄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텅 빈 시간. 아침에 다시 스위치를 켜면 어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여겼고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결정적인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잠은 꺼진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에서 가장 바쁜 야간 근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눈 감고 있는 동안 몸은 낮에 상한 조직을 수리하고 하루 동안 배운 걸 기억으로 정리하고 호르몬의 높낮이를 다시 맞춥니다. 공사장이 밤새 불을 켜놓고 돌아가는 것과 비슷하죠. 문제는 이 모든 야간 작업이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일은 없어요. 그리고 몸은 이 밤샘 작업의 비용을 다름 아닌 물로 치릅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관통할 그림 하나를 꺼내 놓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한 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를 적는 수분 장부입니다. 밤새 몸은 이 장부에 계속 마이너스만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숨을 내쉴 때마다 수증기로 물이 조금씩 날아가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피부를 통해 소리 없이 증발합니다. 화장실에 가지 않아도 콩팥은 밤새 쉬지 않고 소변을 만들고요. 그렇게 성인 한 사람이 특별한 일 없이 그냥 하룻밤 자는 동안 잃는 물이 대략 반 리터에 가깝습니다. 물 한 방울 마시지 않았는데 장부는 이미 빨간 숫자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입니다. 당장 쓰러질 응급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수분이 모자란 적자 상태입니다. 밤새 갚지 않은 빚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적자는 생각보다 훨씬 예민한 곳부터 티가 납니다. 바로 뇌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숫자 하나를 드릴게요. 몸무게의 단 1%만 물이 모자라도, 그러니까 70kg인 사람이 딱 700ml만 부족해도 뇌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게 측정됩니다. 2019년 여러 나라 연구진이 함께 정리한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아침에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생각이 뻑뻑하게 안 돌아가는 그 느낌. 많은 분들이 그걸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으로 여기며 자책하시는데요. 사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밤새 쌓인 물비 때문에 뇌가 잠깐 버벅거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 그럼 물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여기서 첫 번째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을 그냥 빈자리를 채우는 맹물,
아무 맛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심심한 액체로 여깁니다. 그런데 몸속에서 물은 채워지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일이 일어나는 무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몸속에서 벌어지는 수천 가지 화학 반응은 전부 물이라는 강물 위에서만 일어납니다. 영양소를 목적지로 나르는 것도,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도, 노폐물을 실어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밤샘 야간 근무, 조직 수리하고 기억 정리하고 호르몬 맞추던 그 모든 작업의 품추위, 왜 하필 물이었는지 이제 보이시죠? 물은 그 공사장에서 통용되는 유일한 화폐였던 겁니다. 밤새 몸은 이 화폐를 계속 꺼냈었고 아침이면 지갑이 얇아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위장에 가장 먼저 넣어줘야 할 것은 단백질도 아니고 비타민C도 아니고 비싸고 몸에 좋다는 유행하는 음료도 아닙니다. 바로 물입니다. 이건 제가 좋다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장부가 빨간색이고 그 빨간색을 지울 수 있는 게 오직 물뿐이라는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이제 아까 열어둔 커피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왜 눈 뜨자마자 마시는 커피가 하루에 첫 잔이 되면 곤란한지 그 속을 조금 더 열어보겠습니다. 커피는 이뇨제라고 했죠. 콩팥을 자극해서 소변을 평소보다 더 뽑아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 없이 아침 첫 잔을 커피로 채우는 건 이미 빨간 숫자로 가득한 장부에 대고 마이너스를 더 적으라고 부추기는 셈입니다. 적자 계좌에서 돈을 또 빌리는 거죠. 여기에 코르티솔이라는 층을 하나 더 얹어야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그렇게만 부르기엔 좀 억울한 호르몬이에요. 사실 코르티솔은 아침에 우리를 확 깨우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몸이 스스로 만드는 천연 각성제에 가깝습니다. 눈을 뜨고 30분에서 45분쯤 지나면 이 코르티솔이 하루 중 가장 높이 치솟습니다. 뇌와 근육이 당장 쓸 수 있게 간에서 에너지를 꺼내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거죠. 바로 여기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이 있습니다. 카페인과 코르티솔은 뇌를 깨우는 같은 스위치를 서로 겹쳐 누릅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뇌한테 이제 그만 쉬자고 신호를 보내요.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이 달라붙을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졸음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코르티솔이 이미 천장까지 올라와 있을 때는 몸 스스로 만든 강력한 각성제가 이미 팡팡 터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 타이밍에 커피를 들이부으면 이미 최고 속도로 돌아가는 엔진에 대고 가속 페달을 한 번 더 쾅 밟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게 아니라 심장이 벌렁거리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손이 떨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휴버먼 교수가 눈 뜨고 90분에서 120분 뒤에 커피를 마시라고 한 겁니다. 코르티솔이 제 할 일을 다 하고 스르르 내려온 다음 그때 카페인을 딱 넣어주자는 거죠. 오해는 마세요. 저는 지금 커피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커피는 훌륭한 음료고 카페인은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연구된 각성제니까요. 핵심은 커피를 빼라는 게 아니라 물 한 잔 마실 그 짧은 시간만큼 첫 모금을 뒤로 미루자는 겁니다. 아주 작은 순서 바꾸기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큰 원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물 한 잔을 두고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위장은 밤새 그토록 물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밤이 되면 소화기관도 활동을 크게 줄입니다. 완전히 멈추진 않지만요. 우선 침이 확 줄어듭니다. 아침에 입안이 바짝 마른 채로 눈 뜨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위장 안쪽을 독한 위산에 스스로 녹지 않도록 지켜주는 점액 방어막이 밤새 조금씩 얇아집니다. 프라이팬 코팅이 닳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 아침이 되면 이 방어막을 새로 칠하고 잠든 소화 시스템을 깨우는 알람이 필요합니다. 그 알람이 바로 물이에요. 빈속에 물이 들어가면 몸속에선 여러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우선 물이 밤새 진하게 농축된 위산을 묽게 씻어내립니다.
차를 새로 우리기 전에 주전자를 한번 헹구는 것과 같아요. 어제 남은 찌꺼기를 치워야 오늘 새 일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장벽에는 팽창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물이 들어와 부피가 늘어나면 이 센서가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작은 자극이 뇌와 소화기관을 잇는 굵은 통신선인 미주신경을 타고 신호를 보내요. 위장에 뭔가 들어온다. 소화할 준비를 하라고요. 몇 시간을 텅 비어 있던 시스템에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반응이 하나 이어집니다. 위장에 물이나 음식이 툭 떨어지면 저 아래 대장이 반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뭔가 들어왔으니 자리를 비우자고요. 이걸 위대장 반사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조금 있으면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분들 많으시죠? 그건 우연도 마법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는 아주 정직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아침 물 한 잔은 그냥 목을 축이는 게 아니라 밤새 멈춰있던 기계 전체에 시동을 거는 첫 동작인 셈이죠. 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번엔 콩팥입니다. 이 장부 이야기에서 밤새 이자를 가장 조용히 불려온 곳이 바로 콩팥이거든요. 콩팥은 우리 몸 최고의 정수 시설입니다. 2개의 콩팥이 하루에 걸러내는 피의 양이 무려 180리터나 됩니다. 물론 그 대부분은 다시 몸으로 흡수해 재활용하고 진짜 버릴 오폐수인 소변은 하루 1리터에서 2리터 정도만 만들어요. 콩팥이 하는 일은 딱 이겁니다. 몸에 남길 것과 밖으로 버릴 쓰레기를 깐깐하게 분리수거하는 것. 그런데 이 정교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넉넉한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쪼들리면 소변이 진하게 농축되고 콩팥 속 미세한 관들은 균형을 맞추느라 평소보다 몇 배는 더 힘들게 일해야 하지요. 밤새 콩팥은 아주 적은 물만 가지고 겨우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첫 소변이 그렇게 진한 겁니다. 밤새 긁어모은 노폐물이 가장 빽빽하게 들어찬 소변이거든요. 여기서 요산이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요산은 우리 세포가 낡은 유전 물질을 재활용하고 남긴 찌꺼기인데요. 자는 동안에도 세포는 계속 일하니까 요산은 밤새 쌓입니다. 물이 모자라면 이 요산이 피와 조직에 찐득하게 농축되지요. 이게 심해지면 콩팥 안에서 결정으로 뭉쳐 이른바 신장 결석, 콩팥에 생기는 돌멩이가 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여러 연구를 종합한 대규모 분석을 보면 물을 많이 마실수록 이 돌이 생길 확률이 뚜렷하게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원리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단순해요. 녹일 물이 많으면 찌꺼기가 더 잘 풀리고 뭉쳐서 커질 기회가 사라지니까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콩팥에 첫 세탁을 시원하게 돌릴 넉넉한 물을 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불어난 이자를 하루가 더 커지기 전에 갚아주는 거지요. 이쯤에서 아주 널리 퍼진 오해 하나를 꼭 짚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머리가 멍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당 떨어졌다, 뭐라도 얼른 먹어야겠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몇 시간을 굶었으니 뇌가 당을 원할 거라고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 아침의 진짜 범인은 저혈당이 아닙니다. 우리 간에는 글리코젠이라는 포도당 비상 창고가 있어서 밤새 혈당을 안전한 범위 안으로 조용히 유지해 줍니다. 심각한 병이 있는 게 아니라면 아침에 눈 떴다고 뇌가 굶어 죽기 직전인 경우는 없어요. 아침에 진짜 범인은 당이 아니라 밤새 쌓인 물빚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빵이나 커피로 달려들기 전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안개가 스르르 거치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히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하면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내죠. 그런데 이 갈증 신호 자체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둔해집니다. 몸은 분명히 물을 필요로 하는데 뇌로 올라오는 목마름 알림이 예전만큼 크게 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마시는 방식은 몸의 실제 필요보다 늘 한 발 늦기 쉽습니다. 이건 겁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안심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목이 안 말라도 아침에 습관처럼 물 한 잔을 챙기는 것,
그게 둔해진 알림을 대신해주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라는 뜻이니까요. 물의 온도도 잠깐 짚고 갈게요. 얼음처럼 찬물이 신진대사를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효과는 너무 작아서 크게 기댈 게 못 됩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밝혀진 건 미지근하거나 상온인 물이 찬물보다 위장을 훨씬 빨리 통과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무대인 소장으로 잽싸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몸을 더 빨리 촉촉하게 적셔주고 위장이 예민한 분들의 불편함도 덜어주죠. 그러니 아침 첫물은 미지근하게, 이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물에 뭘 타먹는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과장도 축소도 없이 정리해 드릴게요. 레몬물 좋습니다. 다만 레몬을 먹으면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피는 산성도가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조절되고 있어서 레몬물 좀 마신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레몬물의 진짜 장점은 딱 하나. 맹물이 넘기기 힘든 분들이 물을 더 즐겁게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이유죠. 소금을 아주 조금 타는 것도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겐 수분이 몸에 더 잘 자리 잡게 도와줍니다. 사과 식초는요, 밥과 함께 물게 타서 드시면 몰라도 빈속에 원액을 들이켜는 건 식도와 치아만 상하게 하니 피하세요. 여기서도 진짜 주인공은 언제나 맹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럼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 하루 8잔 마시라는 말 귀에 딱지가 않게 들으셨을 텐데요. 이 말의 뿌리는 1945년의 한 권장안입니다. 그때 성인에게 하루 2.5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음식에 든 물까지 포함해서라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사람들 입을 타고 넘어가면서 그 단서가 쏙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는 대부분 물 덩어리라 밥을 잘 챙겨 먹으면 이미 상당한 물을 그렇게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8잔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세요. 내 몸에 딱 맞춘 가장 정직한 신호등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변 색깔이에요. 아주 연한 노란색이면 완벽합니다. 진한 색이면 물이 모자란 거고 완전히 투명하면 오히려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목표도 물을 벌컥벌컥 들이붓는 게 아니라 밤새 진 빚을 부드럽게 갚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속 균형이 깨질 수 있으니 딱 한두 잔을 천천히, 이게 우리 몸의 원리에 가장 잘 맞는 답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그 평범한 물 한 잔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5번 넘게 질문을 던지는 동안 뭔가 뒤집힌 게 느껴지시나요? 물은 솔직히 화려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물질입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광고도 없고 이번 계절 유행하는 트렌드도 아니고 번쩍이는 포장지도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눈에 안 띄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눈에 안 띄는 한 잔이 밤새 몸이 버린 그 모든 수리와 청소와 조절이 조용히 꺼내 쓴 유일한 화폐였습니다. 가장 평범한 것이 알고 보니 몸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물 한 잔을 해부하며 도달한, 저는 좀 아름답다고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이제 처음 열어둔 커피 이야기를 닫아볼게요. 커피를 끊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서를 바꾸자는 거였죠.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커피를 찾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아침밥을 차리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2분에서 3분에 걸쳐 천천히 넘겨보세요. 그리고 15분에서 30분쯤 지난 뒤에 첫 커피를 즐기시면 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분에서 120분까지 미뤄 코르티솔이 내려온 뒤에 마시면 더 좋고요. 그때쯤이면 여러분의 위장은 이미 물로 헹궈지고 미주신경은 출발 신호를 받았고 콩팥은 첫 세탁을 끝냈고 뇌는 맑게 생각할 물을 되찾은 상태일 겁니다. 밤새 쌓인 빨간 장부가 하루가 커지기 전에 말끔히 정리되는 거죠. 물론 이 장부라는 그림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진짜 장부에는 숫자를 적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몸에는 그런 회계사가 없어요. 몸은 그저 수백만 년 동안 배워온 대로 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균형을 되찾을 뿐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게 들어왔을 때
그냥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신장이나 심장, 위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수분에 영향을 주는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습관을 바꾸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건강한 성인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지 처방전이 아니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물을 마시라는 잔소리를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몸속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남이 시켜서 며칠 따라 하는 습관은 금방 잊힙니다. 하지만 원리를 한번 제대로 깨달으면 그건 평생 몸에 남거든요.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들며 억지로 참는 수행자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이걸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값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아주 평범한 것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